네, 오늘은 친척을 활용한 절세 비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인데요. 증여 없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법. 이 영상의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10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얼마죠? 5천만 원 공제를 처음 적용한다면 2억 2,500이겠죠? 이 2억 2,500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5천만 원을 뺀 9억 5천이 이 증여세 세율표에서 10억 원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30%를 곱하고 6천만 원을 빼주면 2억 2,50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10억 원을 증여하면 2억 5천의 증여세가 나오는데 이 증여세를 부모님이 다시 내주면 증여세가 3억 1천으로 늘어난다. 이런 내용이 영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부분도 말씀드리냐면 취득세도 조심해야 된다. 취득세 어떤 내용 있죠? 상증세법 기본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 비용, 취득세나 중개사 비용, 법무사 비용이 포함되겠네요. 그 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그 부대 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한다. 취득세도 부담했다면 아까 그 증여세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그냥 현금으로 주면 되지 뭘 그러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세나 증여세 등이 납부되었다고 보기 어렵대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경제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대요. 수증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거나 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현금으로 취득세나 등록세를 마련해 줬다고 하더라도 중개사 비용을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납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영상에 어떤 댓글이 있었냐면요.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았으면 증여세 정도는 그냥 고모한테 부탁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분만 물어본 게 아니라 상담을 실제 오셨던 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한 전문가가 주신 팁이래요. 그 근거가 뭘까요? 저렇게 얘기한 근거. 아마 그 전문가분이 이 금액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면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위의 사례에서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억을 증여하셨죠. 자금 출처가 아버지의 증여로 아파트를 취득했던 사례였거든요. 고모가 그 증여세인 2억 2,500을 내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증여세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고모한테 받았죠. 많이 늘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늘어나죠. 고모의 증여재산 공제는 1,000만 원.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면 결국 또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3,300만 원만큼.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가 나왔잖아요. 이 증여재산 공제 때문에 소액의 자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000만 원 이하로 나오면 뭐 고모가 내주시면 그 부분은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중개사 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소액은 도대체 어디서 날까요? 최근에 상담 오신 분의 사례인데 그분은 10억을 증여를 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한 거죠. 그 증여세 부분은 아드님의 자금 출처로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근데 거래 금액이 크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나 법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 그러면 이건 친척분이 좀 내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나죠? 제가 그렇게 진짜 여쭤보니까 그분이 드린대요. 본인이 갖고 있던 자금을 고모한테 드리고 고모가 자녀한테 계좌이체하게 하면 안 되냐? 가능할까요? 물론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안 걸린다면. 근데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 때문에 그 친척분의 통장 거래 내역이 세무서에 제출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친척들이 많아서 괜찮다. 1,000만 원씩 조금씩 주면 된다. 형이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고모가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고모부, 이모부, 이모가 나한테 1,000만 원씩 주시면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이러면 될까요? 이건 안 돼요. 이 그룹 전체, 형을 포함한 이 사촌 이내의 친척들, 육촌 이내의 친척들 전체를 기준으로 1,000만 원이에요. 또 뭐가 중요하죠? 과거에 10년간 처음이어야 되죠. 제가 작년에 그렇게 받고 나서 올해 또 받으면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한도도 1,000만 원이지만 그 한도가 10년 동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친척보단 친구가 편하다. 친구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 어떨까? 친구를 통해서 돈을 받으면요. 증여재산 공제가 1,00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보다 증여세 산출세액이 더 올라갔죠. 물론 안 걸리면 되겠지만 이 부분도 상담하러 오셨던 분이 했던 방법인데요. 자기가 잘 아는 오래 거래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분이, 이게 뭐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실제 그분이 그랬다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 상담자한테 전해 들은 거라서 그분이 이런 방법을 추천하셨대요. 수표를 아버님 통장에서 인출해서 그 수표를 친구의 통장으로 입금한 다음에 그 금액을 내가 받은 거죠. 이러면 괜찮을까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하면 그냥 아버님이 친구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고 그걸 내가 받은 거,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왠지 전 그게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이 방법도 있겠죠. 품앗이 하는 방법. 아버지와 고모가 교차로 증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한테 10억을 증여해 주셨어요. 증여세가 얼마죠? 2억 4천만 원. 2억 4천 어떻게 나왔죠? 요 구간이죠? 아니, 10억이니까 10억 곱하기 30%에다가 6천만 원을 빼줬죠? 그래서 2억 4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10억을 주실 때보다 아버지가 5억, 고모가 5억을 주시면 저는 지금 증여재산 공제는 다 썼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5억이나 10억 정도를 줄 정도면 5천만 원 쓰셨겠죠? 어쨌든 아버지와 고모께서 5억씩 주신다면 9천만 원, 9천만 원이니까 1억 8천이 돼요. 많이 줄었네요. 이렇게 친척을 활용해서 서로 품앗이 하면 6천만 원씩이나 절세가 가능하죠. 뭐 이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이게 어떤 방법이죠? 내가 자녀한테 10억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10억을 줄 건데 5억은 내가 주고 고모가 5억을 준 거예요. 그러면 고모의 자녀가 그때 증여받게 됐을 때 다시 고모가 5억, 아버지가 5억을 주면 실질적으로 10억, 10억이 같잖아요. 근데 6천만 원씩이나 절세했네요. 이게 가능하려면요. 일단 누군가는 먼저 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5억, 5억.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또 5억, 5억이 계좌이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절세가 되는 거잖아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지. 하나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절세가 아니겠죠. 어쨌든 이런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래봤자 6천만 원밖에 안 되겠죠. 큰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세무서에 이상하게 안 볼까요? 가능한 얘기지만 아마 이상하게는 볼 거예요. 뭐 잘 준비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